좋아요, 구독. 이어서 종가 베팅할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성장 출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셨는데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조명을 받고 있는 섹터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피비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를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로봇 쪽이 이제 사실 많이 부진했는데 다시 좀 저점이라는 생각 때문인 건지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다시 시장에 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두산 로보틱스 때문인데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로봇이라고 하는 이 섹터가 지난주 두산 로보틱스가 쏘아 올린 한편으로 주가 상승 이것 때문에 너무 취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철저하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은 두산 로보틱스만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이 시장이 처음으로 전통용 산업 로봇의 침투율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러다 보니 협동 로봇 관련된 기업들, 투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같은 완성형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부품 생산하는 기업들까지 실적 전망이 여전히 3분기나 4분기 정도에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두산 로보틱스만 이번에 두산 밥겟을 편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도 그와 함께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가 지난주에 그렇게 오르고 오늘 우선 빠지는 것은 모처럼 저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인 것 같고요. 핵심이 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말고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동사의 실적인데요. 동사의 실적이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3분기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턴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1분기에는 우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일회성 비용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선은 영업 손실이 났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미래에셋에서 리포트가 한 게 나왔는데요. 2분기에 두산 로보틱스의 실적이 턴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게 만약에 현실화되면 두산 로보틱스는 진짜 날개를 한편으로 다는 겁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이 한 분기 우선 앞당겨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난주에 지금 이게 발표가 되었거든요. 지금이 실적 발표 시즌이죠. 왜 하필 지금 이러한 실적 발표 시즌에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도 약간은 저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내심 2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좋은 이야기가 시장에 유입을 시키면서 주가도 한번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은 이 두산 밥캣과의 시너지인데요. 기존에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회사와 시너지를 내려고 했는데 시너지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두산 밥캣은 조금은 다르죠. 그도 그럴 것이 동사의 협동 로봇은 시장 규모 자체로 보았을 때 북미가 가장 크고요.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도 저도 오늘 사업 보고서 다 보고 왔는데 80% 이상이 해외 매출 그것도 북미 쪽이 지금 많습니다. 이쪽에 판매 법인을 기반으로 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의 시너지라고 하는 것이 기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너지보다는 더 클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타겟을 두산 밥캣으로 삼은 것은 우리의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대략 하중 이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10kg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 이게 지금 30kg까지 우선은 늘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나옵니다. 아마 올 연말쯤에 두산 로보틱스를 이거 시장에 내어놓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두산 밥캣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에 이걸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추후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 이쪽까지 로봇을 조금 더 확장시키려고 한다면 그 시장을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의 타겟이 미국입니다. 북미입니다. 그래서 두산 밥캣을 기반으로 두산 로보틱스를 조금 더 성장을 시키고요. 두산이 예전부터 주창했던 한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었죠. 두산은 결국 로봇이라고 하는 사업을 전체 매출에서 50%까지 늘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지난주부터 이렇게 조금 발빠르게 시장에 묻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목표 주가가 12만 5천 원으로 기존에 나와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 주가 되든 다음 주가 되든 아마 이 목표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은 12만 5천 원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9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할 첫 번째 종목 두산 로보틱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의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출단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약 바이오 쪽에서 가지고 오셨다고 해서 사실 성장 출단에서 가장 좀 퍼포먼스를 기대해볼 만한 섹터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대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섹터죠. 제약 바이오 섹터 사실
뭐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몇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진행되고 있는 어떤 파이프라인에서 좀 성과가 나올 만한 기업들, 그리고 기술 수출이 잘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성장 섹터 하면 2차 전지가 있기 전에는 바이오였습니다. 그만큼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임상을 하는 데 있어서 높은 금리는 뭐 장벽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 지금 우리가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알테오젠이 신고가 한번 갱신한 이후에 삼천당 제약이 비만 치료제 이슈를 달고 신고가로 들어갔고, 뭐 펩트론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갔고, 리가켄 바이오가 그 다음에 또 따라서 움직이고, 유한양행도 지금 자회사 뭐 프로젠과 함께 그 차세대 비만 치료제 이슈가 나오면서 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퓨처캠도 뭐 신고가를 가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어떤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러한 그 섹터 단의 흐름, 요게 그냥 일시적으로 끝날 거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의 섹터가 우상향 신고가 흐름을 계속 이어가게 될 때 그러한 흐름들은 최소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유지가 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는데요. 현재 뭐 금리 인하 시점 9월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면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련 섹터 내에서의 순환이 돌면서 신고가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와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어떤 모멘텀 체크해 볼까요? 네, 에이프릴 바이오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우상향 기조를 굉장히 오랜 기간 쭉 유지를 해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이번에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한 차례 단기가율 지정 예고가 걸리면서 조정을 받았다가 21선 이동평균선을 지켜내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출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에서 뭐 바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만들어낼지 뭐 한 차례 눌렸다 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섹터 단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정받았던 종목이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단기적으로 잡아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가염증 질환 치료제라고 해서 APB-R3,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요 기술을 이제 이전을 했고요.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에보뮨이라는 회사의 기술 이전 한 부분, 그 다음에 덴마크 룬드백에 2021년도에 또 다른 APB A1이라고 뭐 어렵네요. 그런 거를 네. 하나 또 기술 이전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따른 어떤 그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 이런 거에 대한 지급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들어온 게 대략 뭐 한 270억 정도 로열티를 이제 지급받는 기술 이전에 따른 어떤 그 마일스톤을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흑자 전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기존에 기술 이전되어 있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온다라면 기업이 뭐 한 8천억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주주가 또 유한양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뒷배가 좀 든든한 그런 제약 바이오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기존에 그냥 제약 바이오 섹터 뭔가 새로운 걸 한다라고 해서 가기보다는 이제 무언가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한번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종가 매수 유용하고요. 목표가는 24,500원 잡으면 되겠고, 무엇보다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추세가 이탈되게 되면 대응을 해야 되니까 손절가 19,100원 잘 지키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